최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죠. 올해 양국 연합 연습과 훈련 규모,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북한 외무성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과 군사적 움직임에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접촉이나 대화에 흥미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비난 담화는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비난하는 내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계획과 한미연합훈련 대폭 확대 방침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 대결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군사적 움직임에 대처해 북한의 대미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정면 대결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에게는 미국의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있다며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통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경우 그에 대응한 이른바 견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미국이 적대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북한은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에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미 비난 담화는 한미 공군이 미국의 전략 자산인 B-1B 폭격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시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B-1B 전개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여정 등 고위 당국자가 나서지 않고 상대적으로 급이 낮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놓은 모습을 두고 정세 관리를 위해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입을 열면서 쌍방울 수사도 이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의 친분을 부인해온 김 전 회장의 말을 바꾸자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맞섰는데요.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의혹에는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북한 스마트팜 조성비에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 돈의 대가성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대북 사업을 관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혜택을 주려 한 걸 이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의심합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거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대표가 사적으로 취한 게 없어도 대북 사업권을 대가로 제3자인 쌍방울이 돈을 내줬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 대표와의 친분을 부인해온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뒤 말을 바꾸자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표님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수원지검은 오는 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 전 회장을 곧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회사 전환사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엔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한 자금 거래엔 함구하고 있어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도 5% 넘게 올랐습니다. 9개월째 5%대 넘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3차례,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여파인데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의 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분기가 돼야 물가 상승세가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한 달 전보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건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월 외환위기 수준인 6.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폭은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지만 9개월째 5% 넘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폭을 키운 건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상승폭의 거의 대부분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차례, 올해 첫 달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여파인데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의 기여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물가는 내렸지만 경유와 등유는 각각 15.6%와 37.7%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지난달과 같은 10.3%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빵과 스낵과자, 커피 등이 오름폭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물가 상승률도 5%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역시 2분기가 되어야 물가 상승세가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불에 취약한 자재들이 피해를 키워 사상자 규모가 커졌죠. 이에 정부가 전국의 방음터널 자재 교체에 나섭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도입하는 건데요. 방음터널 중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연내에 교체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음터널에 소방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팽지용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불에 취약한 자재들이 피해를 키워 4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쉽게 불이 붙는 폴리메탈 크리산 메틸 PMMA 소재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었는데 이와 같은 자재를 쓴 방음터널이 전국에 58개, 방음벽은 1,70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이 시설들의 자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방음터널 중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은 내년 2월까지 교체를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방음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방음터널 소재 교체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화재 위험 터널의 상부 또는 측면을 일부 철거하고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 조치도 합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방음터널의 경우 PMMA 소재 사용 금지, 피난문과 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을 세울 때 도로 주변에 소음에 민감한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방음터널 설치 자체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로와 가까운 구간에는 소음에 좀 민감하지 않은 업무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택지 개발 시 필요한 각종 지침들을 개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협조해 방음터널 내 속도 제한, 과속 카메라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에서 탈영한 전직 용병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용병으로 대거 투입된 러시아 죄수들은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몰렸고 이들이 전투를 거부할 경우 신병들 눈앞에서 총살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직 용병이 폭로한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입니다. 와그너 그룹 소속으로 최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현장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러시아 용병 안드레이 메드베데프. 작년 말 부대에서 탈주해 노르웨이로 건너온 26 청년이 털어놓은 전선의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용병으로 대거 투입된 러시아 죄수들은 전술조차 없이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몰렸고 시신이 쌓일수록 더 많은 죄수들이 충원됐습니다. 이들이 전투를 거부할 경우 신병들 눈앞에서 총살되기 일쑤였습니다.
осознавать то, что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теб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м и которые просто по какому-то там мигу, приказу могут прийти тебя убить, сами же, твои же. Это, наверное, самое страшное. 메드베데프는 푸틴 대통령 최측근이자 와그너 그룹 창립자인 프리고진 대표를 악마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유족들에게 약속했던 위로금도 전사가 아닌 실종으로 처리하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에 망명을 신청한 그는 자신의 진술이 푸틴과 프리고진을 법정에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Я решился выступить публично против этого,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тому, чтобы виновные лица там, в каких-либо случаях были наказаны. И я в любом случае постараюсь как-то внести, может, какой-то. 한편 프리고진 측은 전사자 위로금 미지급 의혹은 전면 부인했지만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군사상 사안이라며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